자, 공리주의 관련돼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조심하실 게 전제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일단 볼게요.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운 게 공리주의 하면 사회후생함수 배우셨죠?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그래서 함수식은 SW 이게 사회함수고 두 사람의 효용.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는 X, 갑의 몫을 X, 을의 몫을 Y. 그러니까 을은 Y, 갑은 X에서 UX하고 V, Y가 더해서 크면 된다. 이게 공리주의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공리주의 가치 판단에는 요거 말고 뭐가 하나가 더 추가되냐면 한 개의 효용이 체감한다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원래 한 개의 효용이 뭐한다? 체감한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시경제 배우시면 가끔 책들에서 이게 없는 경우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개의 효용이 체감한다를 전제로 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 하나 그려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가로가 소득이에요. 소득. 두 사람의 소득의 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소득이 X, 갑의 몫이 X, 을의 몫이 Y로 돼 있는데 현재 10,000원을 두 명이 나눠 가자든 됐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을 때 X 더하기 Y 요게 10,000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의 효용을 넣을 때 어떤 그림이냐면 한 개의 효용을 넣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뭐 갑이라는 사람 원점, 여기를 을이라는 사람 원점이라고 보면 갑은 노란 색깔로 요 선에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럼 한 개의 효용 그림 아시죠? 우아양 그리는 거. 여기다가 MU 갑 그리면 한 개의 몫을 이렇게 임의로 일단 뭐 식이 있지만 식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쭉 우아양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MU 갑. 자, 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리면 을의 한 개의 효용은 이렇게 그래요. MU 을. 그 요거 그린다는 건 아까 전제 요건보다 한 개의 효용 체감한다는 걸 전제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분배 몫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냐면 요쪽 왼쪽 갑이니까 갑은 이만큼 갖고 있고요. 을은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덜 갖고 있고 을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배하면 되냐? 갑한테 더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높이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갑의 한 개 효용이 을의 한 개 효용보다 지금 더 큽니다. 그럼 이때 갑한테 지금 분배를 더하고 을한테 덜하면 사회 전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공리주의의 개념 뭐예요? 사회 전체 후생이 커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사회 전체 후생이 커질 수 있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갑한테 더 줘요. 그럼 갑의 소득이 늘고 을은 줄어. 이렇게 오른쪽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이 더 받았으니까 갑이 한 개는 이거니까 밑에 면적이 요 면적이잖아요. 그럼 갑의 총 효용은 이만큼 증가할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뺏기니까 효용이 줄어요. 이 면적만큼. 그래서 을의 감소보다 갑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뭐한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같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MU 갑이랑 MU 을이 같아질 때까지. 을이 같아질 때까지 한다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교차점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분배하는 이상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오히려 총 효용, 사회 전체 효용이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에 후생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한계가 같아질 때까지 분배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한계 효용 값이 같다. 두 번째 조건은 분배 합이 그러니까 전체 소득 합이 10,000원이다. 이 조건. 그래서 X 더하기 Y는 10,000원이다. 이 조건.
그럼 값의 함경 구할 수 있죠. 이게 효용함수 식이니까 루트 x이기 때문에 2분의 1씩 앞에 나가면 2분의 1에 x에 빼기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 mu-는 역시 여기서 2분의 1승 나가니까 y에 빼기 2분의 1승 이렇게 양변에 제곱하면 4분의 1 x 빼기 1 y 빼기 1승 되니까 y는 4x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 x 더하기 y는 1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4x 넣어주시니까 5x는 1이 되죠. 그래서 x는 5분의 1, y는 5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5분의 4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끔 이제 문제에서 틀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경 체감한다라고 했잖아요. 체증하는 경우로 바꿔서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한경 뭐한다? 체감한다.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체증. 자, 함수식이 없으면 어떤 게 깔려있냐? 두 사람의 만약에 한계형식이 똑같다면 이 그림이 똑같다고 전제한다면 분배 몫이 동일해야 돼요. 이 선, 직선, 이 선이 똑같은 형태라면 10,000원일 때 5,000원씩 나눠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 한계형 체증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자, 아까 동일하게 여기 값, 여기 을 했을 때 소득이 일정할 때 값의 한경이 체증한다 그러면 우상향으로 오르겠죠? 이제 mu 값 역시 을은 여기 원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mu 을 이렇게. 그럼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요. 현재 누가 높아요? mu 을이 mu 값보다 더 크죠? 더 커요. 그럼 을한테 돈을 더 주는 게 맞죠? 내가 한경이 더 크니까 그 일로 가셔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그러면 을은 이쪽이니까 전체 총량은 요 면적만큼 늘어나고요. 값은 줄어드니까 요 면적만큼이 줄어들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요 면적만큼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M율이 M유 값보다 크게 되면 을한테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계인 체감할 때가 뭐한다? 부익부 빈익빈이 덜해지면서 똑같은 그림이라면 요 직선이 똑같은 그림이면 똑같은 몫을 나눠 가질 때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때 사회후생이 전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 사회후생 함수의 가장 기본 전제 요건은 한계형이 체증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체감할 때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되고 공평하게 나눠 가질 때 사회 전체 후생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줬고 경제학 문제라는 게 좀 알다시피 실제 이 지문의 전제 요건이 없고 실제 이론 안에서 섞여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배웠던 평소 이론보다 더 깊은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세요. 다양한 논리로. 근데 그런 논리는 알다시피 이제 교수님들 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수험서에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책들마다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찾아서 공부할 수 없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 대신 다 찾아 공부하는 분들 예전에 이제 행시나 외교원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다 찾아 공부하기 했는데 근데 요즘에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경제학 책을 보통 3권, 4권씩 보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추세는 거의 뭐 요약서 비슷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요약서에 없는 부분을 교수님들이 또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약간 적극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다른 책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또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로만 채우기가 원래 또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는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즘 분들은 또 공부 시간 이렇게 많이 늘려서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적극적으로 공부하실 때 시험 합격이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일단 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카페에도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동영상으로 좀 깊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의 논점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